오늘은 일단 회전컷, 회전에 대해서 갈 겁니다. 회전하고 회전컷. 우리가 돌출하고 돌출 컷을 배워봤었죠. 기본 옵션, 뭐 공면까지, 꼭지 점까지 이런 것들은 비슷해요. 비슷한 것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회전은 회전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회전축.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돌리려면 가운데 축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이 축을 보조선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실선으로 들어가도 돼요. 실선으로. 이것만 잘 잡으면 나머지 만들어지는 기능들은 퇴곡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딩을 봤는데 여기 되도록이면 도면에 제시된 등각부와 같은 위치로 작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평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정면도는 여기가 정면도고 평면도는 여기가 평면도고 우측면도는 여기가 우측면도죠. 그러면 웍스에서 여기가 등각부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는 이렇게 얘가 정면도란 소리죠. 근데 정면도가 이쪽으로 보는 애들도 있어요. 같은 도면을 보면 이쪽을. 삼각부에서 봤을 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F인데 이 F의 방향을 이 방향에다 그려버리게 되면은 등각부하고 다르게 나오겠죠. 되도록이면 등각부하고 같은 위치로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프론트, 탑뷰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평면 잡기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회전까지 배우면 이 돌출과 회전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피처에 보면은 회전 보스 그리고 이쪽에 가면 회전 컷이라고 있죠. 회전 보스, 회전 컷. 먼저 정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정면 스케치. 원점에다가 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 선은 보조선. 보조선도 선이라 그랬죠? 50짜리 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선 오른쪽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회전을 할 때 이 보조선의 크기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큰 영향은 없는데 제가 해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이 형상의 전체 높이하고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 높이하고. 우리는 보조선에다가 지금 치수를 입력을 해놓은 상태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수평.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수평. 그죠?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되겠죠? 점하고 점이냐, 점하고 선을 할 거냐에 따라서 구속은 달라지니까.
그럼 치수로 여기서부터 얘네까지의 전체 치수.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치수. 이 끝에 부분은 100. 다 됐으면 스케치 나오시고 컨트롤 7번 ESC. 폐곡선인 이 면이 얘네를 기준으로 잡아서 회전을 들어갑니다. 회전 보스. 여기 물어보죠. 단면을 스케치할 평면을 선택하든지 또는 픽처 작성을 위해 사용할 기존 스케치를 선택을 해라. 여기서 우리가 돌출할 때는 이 스케치 부분을 먼저 눌렀거든요. 회전은 보조선을 먼저 누르세요. 보조선. 회전 축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회전 축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스케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동으로 선택을 해줘. 방금 제가 얘기했죠. 한 스케치에 보조선이 있고 형상을 만드는 스케치가 하나만 있으면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선택해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여기 블라인드 형태 나와 있고 그 밑에 각도 180에 스케치를 기준으로 180도가 회전된 게 보이죠? 그 옆에 방향. 그 옆에 방향 2번 체크하시고 90엔. 그럼 여기 있는 스케치를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는 180도, 이 방향으로는 90도가 만들어지겠죠. 방향 2번 뽑으시고 블라인드에 옵션 들어가 봅시다. 자, 꼭지점까지 우리 돌출할 때 해봤죠? 내가 선택한 점까지, 곡면까지, 내가 선택한 면까지, 곡면으로부터 옵셋, 선택한 면에서 몇 미리를 떨어뜨릴 거죠. 중간 평면 눌러. 중간 평면. 스케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90도씩 바뀌겠죠? 전체가 180도니까 이 180도를 45입니다. 쉽게 나오죠? 중간 평면을 블라인드로 바꾸시고 180입니다. 그대로 하기. ESC.
자, 이번엔 축을 다른 거를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요 회전 삭제하시고 다시 회전. 자, 이번에는 보조선을 선택 안 하고 여기 우리가 형상을 만들기 위한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있죠? 이 중에서 이 부분을 클릭. 자, 여기를 클릭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선이 한 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축이 선택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보조선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만 돌출을 할 때는, 회전을 할 때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그려버리면 자동으로 선택을 못해요. 그럼 내가 수동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삭제. 선택한 축도 지울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호선. 선택한 선을 뭘로 본다? 축으로 본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면적이 얘네를 기준으로 회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선을 기준으로 가버리면은 틈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안쪽이 비게 나오는 거고, 자기 자신의 선을 기준으로 가면은 틈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하죠. 그래서 막혀 있는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봅시다. 안 막히게 형상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까 회전은 기준 축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기준 축이 중요하다. 회전 다시 삭제. 다시 이거 180도로 만들었어요. 그죠? 자, 이번엔 요면. 형상의 면. 여기에 스케치 들어. 오른쪽 중간점에 원 하나. 여기는 30짜리. 그죠? 스케치 나옵니다. 컨트롤 7. 그럼 지금 한 스케치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한 스케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채팅창에 써봐요. 그치, 스케치를 형상만 한 거예요. 형상만. 보조선 안 그렸잖아요. 중심축이라는 거는 직선만 가능하거든요. 곡선 같은 경우는 중심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동그랗게 그렸기 때문에 어디가 중심축을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네 말고 얘를 보면 이미 가운데 하나 존재를 할 거예요. 가운데가. 회전
컷, 회전, 컷, 스케치 선택. 중심축이 없으니까 스케치를 선택을 하는데 회전축이 자동으로 선택이 안 되는 게 맞겠죠? 없으니까. 자, 그럴 때는 얘네하고 만약에 중심축이 같다면 얘네하고 같다면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써버리면 돼요. 우리 어제 배웠죠? 눌러서 회전 3번에 스케치를 마우스 오른쪽 표시라고 했죠. 표시 누르면 가운데 이 선이 보이게 되겠죠. 우리 어제 스케치 숨기고 보이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무조건 중심선을 그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중심축이 똑같다면. 이런 게 기본인 거예요. 이런 게. 근데 만약에 이 기본을 모른다 싶으면 그려놓고 보조선 또 하나 그리겠지. 그죠? 이렇게 해놓고 180 엔터 눌러. 똑같죠? 그 다음 꼭지점까지로 바꾸고. 이 꼭지점 클릭. 나오죠? 곡면까지로 바꾸고. 곡면 클릭. 곡면으로부터 없애. 거리값 30엔터. 얘가 위에서 나오고 우리가 한 5 정도일 때는 티가 안 나요. 그죠? 5 정도일 때는 티가 안 나는데 40, 32 정도로 가볼까요? 40은 안 나오네. 30 정도로 가봐요. 원래 평면이었던 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까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달라지죠. 그럼 얘네 기준으로 30을 빼버립니다. 선택한 면이 이면이잖아. 이면 기준으로 30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래쪽 면에 대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잘라져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많이는 안 쓰겠죠. 자, 거리값 10엔 반대만. 바로 바뀌죠. 제가 알려준 것들을 뭐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굳이 알려줬다고 기억 안 해도 되겠죠. 물론 이제 쓰는 데가 있긴 하겠지만은 요 면에서 아까 내려온 거나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형상 끝부분하고 끝부분이 바뀌어버리는 게 보이죠. 그럼 그렇게 활용도는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됐으면 국면까지로 바꾸시고 중간으로 세웁니다. 그대로 확인. 스케치는 숨기고. 요런 형상이 나오죠. 롤러 같은 형상. 그죠? 다음 컷 회전 지웁니다. 컷 회전만 지워요. 방금 전에 형상을 만들었을 때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스케치 면 자체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한꺼번에 돌렸을 때 바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돌려도 되지만 지금처럼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무조건 만들어주고 뚫는 거는 따로 뚫는 것들도 많아요. 아시겠죠?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ESC 누르시고 어디로 오시자면 여기 참조 형상 안에 보시면 기준축이라고 하나 나옵니다. 기준축. 이 기준축은 어떠한 거냐? 자, 방금 요 스케치가 형상은 있는데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스케치가. 우리가 얘를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이 스케치 공간에다가 보조선을 그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보조선도 안 그린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린다. 현재 상황에서는 얘를 회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런 원통일 경우 이 원통 가운데에 3차원 축을 만들어준다. 3차원 축. 기준축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그 중에 여러분은 일단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 원통면하고 원축면. 원통면하고 원축면. 자, 아이콘을 보시면 곡면 위주로 해가지고 바깥쪽에 가운데 축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얘를 선택하고 원통면 요런데 또는 바깥쪽에 원통 요런데 요런 면들은 원통이 아니죠. 요런 면들을 클릭해주면 가운데 선택한 곡면의 중심축이 나타납니다. 그대로 확인 누르면 기준축이라는 3차원 축이 생겼고 여기에 나타나게 보이죠. 스케치에서 굳이 안 잡아도 저런 원통면은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됐으면 회전 컷 원 선택 기준축 선택 확인 누르시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참조 영상 보시면 기준축 그 중에서도 원통면 또는 원축면 3차원 평면 원통면이죠. 그래서 3차원일 때 원통면을 선택을 하면 같은 중심의 기준축을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실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끄시고 해창 열으시고 자, 교재 34페이지 열어보세요. 교재 34페이지. 자, 해봅시다. 자, 얘네를 보면은 등각뷰가 서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돌출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가운데 있는 10파이 같은 경우는 돌출 컷으로 생성을 해도 되고
회전 컷으로 생성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돌출은 언제 쓰고 회전은 언제 쓰고, 돌출을 쓰는 게 맞는지 회전을 쓰는 게 맞는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출로 할 수 있으면 돌출이 제일 편하고요. 회전으로 돌출로 불가능하면 이제 회전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회전체처럼 생긴 애들 있죠. 회전체. 그런 애들은 회전 가지고 하는 게 편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해봅시다. 정면 스케치. 정면 스케치. 우리는 이 정면에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끝점을 원점으로 두고 그대로 치수대로 작업합니다. 전체 치수 45. 이 높이도 45. 얘는 10. 얘도 10. 이 높이도 10. 이 높이는 30. 쪽 스케치를 나오시고 컨트롤 7번 ES 돌출 선택. 얘네 전체 폭이 40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회전으로 뚫을 거잖아요. 고민을 해야 될 게 한쪽 방향으로 빼버리면은 여기가 지금 정면의 면이잖아요.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쪽으로 빼버리면. 얘는 중간 평면이에요. 전체 폭 40을 빼주는 거예요. 확인. 그래서 중간으로 빼야지만 여기에 있는 원래 정면이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동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가운데로 회전 컷을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다가 구멍을 뚫지 마세요. 바로 되도록이면 완전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뚫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구분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 모서리 두 개의 부분 잘려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요 면으로 스케치를 들어가겠죠. 이쪽에서 가장 잘 보이니까 들어가서 가운데 이렇게 해서 보조선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미러는 보조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형상을 그린 다음에 넘기는 개념이었어요. 그죠? 자, 지금 알려드릴 개념은 보조선을 기준으로 이쪽에 형상을 그리면 넘기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반대쪽에 똑같은 형상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동적 대칭 복사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를 쓰려면 아이콘을 빼야 돼요. 따라오세요. 여기 사용자 정의 우리 아이콘 처음 빼보죠. 명령. 자, 이 명령에 들어있는 이 수많은 카테고리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전부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왼쪽에 쭉 찾아보시면 스케치라고 있을 거예요. 나오죠? 이 스케치에서 오른쪽에 가보면 이 명령어들이 나오죠. 위쪽하고 중복되는 애들도 있고 해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요거예요. 동적 대칭 복사. 하셨죠? 자, 종로 잘 알아둡니다. 사용자 정의에 명령에 스케치에 동적 대칭 복사. 얘를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꾹 눌러요. 꾹. 그런 다음 요소 대칭 복사 아래쪽에 꼭 갖다 놓습니다. 취소 누릅니다. 됐죠? 얘는 사용 방법이 위에 거하고 달라요. 이건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얘는 그려놓은 걸 넘기는 거지만 얘는 실시간으로 같이 그려주는 거예요. 둘 다 보조선은 존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적 대칭 복사를 누르고 물어보죠. 대칭 기준으로 사용할 선을 선택해라. 이 보조선을 선택합니다. 우리 캐드 시간에 배웠죠? 이 뜻. 대칭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게 실행이 되면 요 위에 아이콘의 형상을 보면 검색 계열로 들어가 있죠. 명령어가 활성화가 됐다 이 뜻이에요. 명령어가 활성화가 됐다. 그 상태에서 라인 요점 근처점 근처점 요점 클릭 ESC 우리는 왼쪽에만 그렸지만은 오른쪽에 같이 그려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동적 대칭 복사입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치수. 아마 여러분 도면에는 치수가 안 나와 있을 건데 요 길이 10,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10. 확인 누릅니다. 정수호님 그 위에 치수를 지우고 넣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랬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얘는 명령어 활성화라고 그랬죠. 명령어가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얘를 눌러서 꺼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안 되는 이유 가보면 끝났는데도 얘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소를 쓰든지 요소 대칭을 쓰든지 동적 대칭을 쓰든지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됐으면 스케치 나와서 컨트롤 7번 ESC 볼출 컷 볼출 컷. 자, 어제 배웠죠? 떨어진 애들은 얘만 선택을 하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된다. 선택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직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선택해서 들어가. 어디까지 갈 거냐? 다음까지 가겠다. ESC 누르고 다시 선택해야 돼요. 그대로 하기. 그죠?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켜놓고 여기 두 개 있는 요 홀 부분 얘네가 추가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완성시켜놓고 추가 작업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자, 회전 컷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정면 스케치. 자, 가운데 선 하나 그리고 이 선의 위치는 아래쪽에서 20만큼 떨어져 있죠. 그 끝부분은 선하고 일치. 선하고 일치. 그럼 이 선은 보조선이 될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선으로 놔둬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중심선은 바꿔주는 걸 추천합니다. 라인으로 위쪽, 옆쪽, 아래쪽 자, 잡아주고 치수, 지름 10
잠시 대기하세요. 다른 분 다 할 때까지. 됐죠? 자, 스케치 나와서 컨트롤 7번 ES. 회전 컷 보조선 클릭. 그럼 요게 뜰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할 때는 안 떴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왜 뜨는지 중요해요. 왜 뜨는지. 우리가 회전할 때 배웠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보조선 형상이었어. 또는 그냥 형상에서 자기 자신이 축이었던 거. 또는 어떤 형상이 있었을 때 기준축을 하나 만드는 요 세 가지밖에 안 배웠죠. 지금 스케치한 개념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 그릴게요. 보조선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보조선 끝에서 형상으로 실선이 나왔죠. 요 세 가지 조건하고 또 다른 조건이 나오는 거죠. 형상은 무조건 막혀 있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죠? 나중에는 안 막혀도 나오겠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지 쉽다 그랬죠. 무조건 막혀 있어야지 나오는데 막혀 있다는 개념은 요게 막혀 있는 거죠. 얘 막혀 있잖아요. 얘 막혀 있고 얘 막혀 있는 거죠. 얘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선으로 인식을 해요. 이 부분은 실제 실선으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얘네 세 개만 봤을 때 뚫려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스케치가 열린 상태다. 어떻게 할 거냐? 자동으로 닫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회전축하고 여기 형상 만들어지는 부분하고 붙어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아요. 그럼 얘가 중심이라는 거 알아. 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자동으로 닫아줄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확인 누르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게 뜨면은 저게 왜 뜨는지 모르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거죠. 또 지웠다 다시 그리게 되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형상이 제대로 나오는 게 보이겠죠. 그죠? 얘는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페이지 34. 그래서 형상 작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피처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만들어지는 애들의 피처는 어떤 건지, 빠지는 애들에 대한 피처는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 좀 구분해서 작업을 하시면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